인사를 같이 하자.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정필입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요. 네. 옛날에 있던 사건이었는데 휴가를 나왔던 분이 윤창호 씨. 네. 그분을 이제 만취한 경찰이 들이받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숨졌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법으로 윤창호법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맞죠? 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시행은 올 6월 25일부터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시행이 안 된 거네요. 네. 아, 뭐 저는 제가 워낙 술을 잘 안 마셔서 시행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곧 시행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생겼으니까 법이 더 강화됐겠어요, 그죠? 네,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0.03%부터 처벌이 되고 또 면허 정지도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 0.03이면 진짜 몇 잔 안 마시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확실히 강화됐군요. 네. 걸리는 수치가 바뀐 건 알겠는데 이제 걸리면 처벌받는 정도도 바뀌나요? 네, 처벌받는 정도도 훨씬 가중이 됐습니다. 원래 가장 낮은 구간인 0.05%에서 0.1% 구간에서 이제 징역 6개월 이하고 벌금 300만 원 이하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0.03%에서 0.08% 구간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됐죠. 첫 기준이 바뀌었으면은 그 위에 막 취소되는 기준도 당연히 바뀌었겠네요. 네, 예전에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이제 상식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6월부터는 0.08%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요. 야, 그것도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념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술을 저녁에 드시고 잠시 차에서 취침을 한 다음에 새벽에 다시 차를 끌고 가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새벽도 아니고 그냥 밤에 좀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네,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걸린 사람들도 꽤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꽤 많아요. 그 옛날에 있었던 삼진아웃제라는 거 있었잖아요. 3번 걸리면은 네, 면허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를 뭐 영영 못 딴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재취득하기까지 기간이 걸리는 거 영영 못 따는 건 아니고 음주운전이 3회가 반복이 되면은 일단 면허 취소가 될 뿐더러 그 형량이 굉장히 가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3회 음주운전 적발시였고 지금 2회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와, 헛스윙 2번 하면은 그냥 나가야 되네. 네,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또 이제 형량이 많이 높아졌는데 삼진아웃 시절에 징역이 이제 1년에서 3년 사이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회이고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 그리고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아, 여러 번 걸리시는 분들은 좀 살다 오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목숨을 위협하시는 그런 분들은 네, 맞습니다. 사회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이게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또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내서 사람들에게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경우에 또 가중처벌되는 법률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름을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해요. 아, 상이라고요? 이름이 상? 위험운전치사상. 그거 아, 죄송합니다. 네,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특가법에 걸릴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대인사고를 낸 경우에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진 혈중 알코올 농도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게 운전했다, 그렇게 해서 대인사고 냈다 그러면 바로 특가법으로 또 훨씬 더 가중처벌 받는 이 형량도 지금 높아졌어요. 아, 그리고 이 음주운전 하면은 그 방조죄도 얘기하잖아요. 뭐 네. 너는 그냥 태우면은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한지성 씨인가? 그 배우가 그 네. 봉변 당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술을 많이 드셨다고 보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남편은 옆에 있었잖아요. 네, 남편도 술을 마셨다고 했고 또 옆에 동승해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냐 문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동승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탔다는 것만으로 사실 뭐 방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도 얘기가 되지만 내가 더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네가 운전해 라고 하면서 이제 차 키를 건네준다거나 내 차를 운전하라 라고 부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좀 상사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부하보고 야, 네가 운전하는 게 낫겠어 이러면서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동승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네. 야 네가 좀 덜 마신 것 같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음주운전 교사죄 아닙니까? 네, 뭐 교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저 똑똑하지 네, 네. 교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니. 교사범이든 방조범이든 어떤 본 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한 종범으로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동승자들이 그 형사처벌만 받는 게 아니라 민사적으로 30% 정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죠. 뭐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네. 동승자 방조자로 이제 그렇죠. 판명이 나면은 네, 30% 책임을. 네. 진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도 말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옆에 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대. 대리기사 꼭 부르세요. 차를 놓고 가셔도 좋고 정말 네. 그 살인입니다. 살인.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 댓글, 좋아요. 사랑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뭐지? 알람 설정.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